네, 코스피가 장 초반 2% 이상 상승해 사상 처음 꿈의 지수인 5천을 넘어 5,019까지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줄면서 종가는 아쉽게도 4,950선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4천 돌파 석 달 만에 5천 시대를 여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코스피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종가로도 5천을 넘는가 했는데 아쉽게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장 후반 4,930까지 밀리는 등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코스피는 오늘 4,9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로는 아쉽게도 5천선을 지키지 못했지만 장 초반 코스피 상승세는 놀라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980선에서 출발해 2%대 상승세로 사상 처음 5천을 넘은 데 이어 5,019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110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합세해서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4천을 사상 처음 돌파했는데 3개월 만에 꿈의 지수인 5천을 넘어 코스피 5천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하면서 예견은 됐지만 막상 코스피가 단숨에 5천선을 넘자 시장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을 철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 뉴욕발 훈풍이 우리 증시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9% 오른 채 마감했지만 장중에 3% 오르며 15만 7천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0%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차는 오늘도 이틀째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하락 전환에 3.6%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2차 전지도 뜨거웠는데 삼성 SDI가 18% 급등하는 등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포스코 퓨처엠과 SK이노베이션 등 관련주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세를 유지하다 2% 오른 970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1000, 이른바 천스닥까지 30포인트만 남겨뒀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은 0.9% 하락 마감해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1,46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 다시 1,47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1,470원대에서 1,460원대로 10원가량 내려왔지만 하루 만에 다시 1,47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네, 코스피가 꿈의 5천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천 돌파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현장에서도 지켜봤었거든요. 예. 아침에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요. 우리가 5,000포인트를 유니콘이라고 하죠. 알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유니콘인데 그동안 이 5,000포인트는 우리에게 유니콘으로 다가왔었고요. 아마 5,000이라는 숫자를 처음 제시했던 게 지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MB 정부 때 우리가 제값 받으면 5,000 간다. 그래서 마치 우리 주식시장의 끝 가야 될 곳이 5,000 했었는데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HTS의 5,000을 찍는다는 것은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오늘 상승세를 주도했던 그 주식 종목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다 그렇지만은 3대 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현대차, 시총 1, 2, 3위가 그야말로 약진하고 있고요. 특히 1위,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테마뿐만이 아니라 뭐 실적이라고 하죠.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실제 영업이익 전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현대차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최근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뉴 아틀라스가 공개된 이후에 로봇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을 등에 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다라고 하면서 이 세 종목이 아주 최근에 4천부터 내달렸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인데 이 세 종목이 급등하면 뭐가 따라오르냐? 삼성전자 우가 또 시총 12위 안에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우가 같이 급등을 하게 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인 SK 스퀘어가 또 함께 따라오릅니다. 그럼 벌써 5종목이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현대차가 오르면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이 친구들이 또 시총 상위에서 함께 올라가고 있어서 이 세 종목이 계속 달리게 되면서 이제 4천과 바로 5천까지 내달렸다. 종목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한국거래소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4,945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25분 정도, 25분 조금 남지 않았는데요. 4,940선에서 오르내리고 네. 있네요. 종가 마감으로는 5천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상승세 트럼프 대통령이 EU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 영향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 실은 5,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준비를 좀 했었는데 어제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이 기억해 보시면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죠. 세계 경제 포럼에 연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고 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하겠다라고 막 엄포를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는 언제나 꼬리를 내린다. 갑자기 그린란드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됐다고 하고 뭐 무력 개입, 군사 옵션은 원래부터 생각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원래 자기가 무조건 부과한다라고 했던 이 파병 8개국에 대한 관세도 철회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주식 부양을 막 합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 뽑으면서 다우는 5만 갈 거고 증시 앞으로 2배 오른다.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어제 못 갔던 5천을 오늘 장 초반에 내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ETF 상품 4천만 원어치를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수익률이 좀 상당히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공약이기도 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아예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지수대가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작년 5월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약속을 했고 실천을 했는데 4천만 원을요.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제 코덱스 200과 아마 코스닥 150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에 이제 각각 2천만 원씩을 넣고 앞으로 이제 100만 원씩 넣으면서 5년간 대통령하고 마지막 1억을 채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은 모르겠고 일단 4천만 원은 확실하잖아요. 2천.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 이제 코스피를 추정했던 이제 코스피 200을 따라했던 ETF 같은 수익률은 103%가 나왔고요. 네. 그만큼 이제 코스피가 오른 거죠. 작년 네. 5월 이후에. 작년 5월 이후에 코스닥은 31.4%가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걸 단순 계산하면 2천만 원에 103%, 2천만 원에 31.4%.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했던 ETF 4천만 원의 수익은 2,700만 원. 근데 팔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추가 나비면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수익률과 수익을 기록했다라는 에피소드 한턱 나옵니다. 쏘셔야겠네요. 자, 코스피가 3천 넘은 게 지난 2021년이었고 4천 뚫은 게 바로 지난해 10월이었거든요. 오늘 5천까지 파죽지세로 오르는 원동력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뽑자면 일단은 AI였습니다. AI의 광풍이었었고요. 너무나도 다행이고 또 행운이고 좋았던 것이 그 AI를 이끄는 것이 AI 서비스, AI 솔루션이 아니라 그 솔루션을 만들기 직전인 AI 반도체가 실은 화랑이었었잖아요. 붐을 뿜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AI 반도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1위, 2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자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상향 조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낸드 좀 상승률이 덜하지만 이제 D램 같은 우리가 범용 D램이라고 하죠.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올해 실적도 좋았지만 작년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 실적 전망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정도. 가령 삼성전자가 작년에 실적이 40조였거든요, 연간. 예.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지금 뭐 120조, 130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을 한 겁니다. 뭐 하이닉스는 석 달, 한 4개월 만에 3배가 오르는
말도 안 되죠. 시가총액 이익이 이제 이렇게 되는 이 AI 반도체 돌풍이 있었고요. 또 한 축은 바로 정부의 정책, 주가 부양책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일단 함께했다고 보면 될 텐데요. 상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주가를 부양해서 부동산의 자금을 끌어온다든지 이 두 가지 힘이 겹쳐서 여기까지 왔고 4천에서 5천 간대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수급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이 성향이 이제 이때다 아니면 안 되는 순간에 왕창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4천이 넘어서부터 5천까지는 엄청난 돈이 은행에서 주식으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벌써 92조, 93조, 이러다 100조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급까지 겹쳐지면서 이렇게 빠르게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년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단식을 멈추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기습 제안했는데 여권은 공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 8일째 끝났다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수사할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산소포화도 같은 활력 징후가 연일 악화했고 의료진이 심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 전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전격적인 단식 중단에는 10년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설득이 주요했던 거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목숨 건 투쟁의 진정성을 인정할 거라며 훗날을 위해서라도 단식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30분쯤 뒤 실제로 병원 이송을 수용했습니다. 이번 단식을 계기로 보수 야권 공조가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송 뒤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정권의 위선과 거짓, 부도덕을 고발하는 처절한 투쟁을 벌였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장 대표 측과 어느 정도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이르면 오늘부터 합의대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명 징계를 받아든 한동훈 전 대표나 청와대, 여당 인사는 끝내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범여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기습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깜짝 발표했습니다. 당 공지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오전 9시 50분쯤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이 겹치는 호남 등의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중에 나온 제안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1시간쯤 뒤 조국혁신당 대표도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역시 당사자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만나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깜짝 발표에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비당권파로 꼽히는 강두구 최고위원,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마찬가지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지도부마저 아침에 소식을 접한 것부터가 절차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정책의총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성토가 잇따른 거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사흘간 1일 1표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시작되는데 합당 제안을 정청래 대표의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자료 제출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된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앞서 여야는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개최에 잠정 합의했는데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와 무한공항 시공사 관계자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특위는 오는 27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정치연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김 의원의 아내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천 헌금 수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이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치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소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 아들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죠?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 대상은 김 의원 차남이 근무했던 중소기업 업체 등 모두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숭실대에 차남의 편입을 청탁했고 이후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정 취업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 차남은 채용 뒤 사실상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업체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최근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0시간 넘게 조사하며 지난 2022년 1억 원이 전달됐을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전 보좌진 남모 씨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강 의원이 비슷한 시기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의원의 자산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녹취 120여 개가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PC를 최근 이미 제출받았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컴퓨터에 녹취 파일이 여러 담겼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경 서울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컴퓨터에는 이번에 제기된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헌금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이 120여 개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6, 7월 사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다른 정치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금품을 주려하거나 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당시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속해 있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국회의원이 A씨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답한 메시지 캡처도 문제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시의원은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는데요. 김 시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원금 의혹과는 다른 의혹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시의원이 그동안 수사를 받아온 의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건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제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일에 관련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부 확보하고 관련자도 조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공천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천 과정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네,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왜 확보하지 못한 거죠? 네, 경찰은 기존에 불거진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이미 지난 11일 김 시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김 시의원이 당원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로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는 김 시의원실 전 보좌진이 의회에서 쓰던 컴퓨터로 알려졌는데요. 이 컴퓨터도 일찍 확보했다면 수사가 더 빨라지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은 당시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전이었고 문제의 PC가 압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한강 마리나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추위에 한강 주변도 꽁꽁 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착장이 거대한 빙판으로 변한 모습 보이실까요?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한강 주변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며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사흘 정도는 더 지속하는 만큼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나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곳곳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내일 아침도 서울 영하 12도, 파주 영하 18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대전 3도, 전주 4도에 그치며 춥겠습니다. 추위 속 많은 눈이 내린 호남 서해안은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최고 3에서 5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대설특보가 유지 중인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빙판길 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내륙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며 강추위도 문제지만 산불도 비상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